진주에 사는 박기형 씨는 은퇴 후에 자녀들에게 노후 대비로 이만큼 준비했다며 자랑 삼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은행에 다녀왔는데 우리 노후 자산이 생각보다 괜찮더라.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첫째 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도 기대해도 되겠네요.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도 있는 거겠죠? 언니 왜 벌써부터 그런 얘기 꺼내? 아직 부모님 건강하신데 벌써 유산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부모님 집도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드린 거 알잖아. 그것 때문에 언니가 더 도와줬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난 부모님 곁에서 챙겨드린 게 적은 줄 알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 없으시겠죠? 자산이나 자녀 자랑을 했다가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맞이한 적 말입니다. 노후에 자랑 하나 잘못하면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이 5가지 실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5가지 자랑 금지 항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노후의 자랑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은 노후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들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엄청난 행운이 가득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자산과 재산입니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것은 노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특히 자녀나 친척들에게 재산 규모를 공개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일어난 사례처럼 박기형 씨는 자산 이야기를 가볍게 꺼냈지만 자녀들 간 경쟁심과 불만을 불러일으켜 가족 간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기형 씨는 자산과 관련된 대화를 더 신중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서 유산이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일을 예방하려면 조용히,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하면 최소화하세요.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가족과 논의하되 자랑이 아닌 협의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는 내가 이만큼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금전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산에 대한 자랑을 피하고 대신 실질적인 노후 준비에 집중한다면 가족 간 신뢰를 쌓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에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좋다는 것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구리에 사는 최기흥 씨는 얼마 전 지인들과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졌지. 그런데 나는 아침마다 1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해서 그런지 몸이 너무 가벼워. 혈압, 당뇨 그런 건 나랑 거리가 멀어. 오, 정말 대단한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뻐근해서 걷기는커녕 조금만 움직여도 힘든데. 나도 요즘 병원 갈 일이 부쩍 늘었어.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꾸준히 운동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좀 움직여야 돼. 지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알지만 요즘 이 무릎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어서 말이야.
다른 지인도 동의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숨기고 싶었던 친구들은 점점 대화에 소극적이 되었고, 결국 모임에서도 거리감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내 건강이 좋아도 혹시나 친구가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랑이 아닌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격려와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말할 때는 나도 이런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경험을 공유하세요. 대화의 초점을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을 함께 걱정하고 조언을 나누는 쪽으로 돌리세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식의 자기중심적 표현은 피하고 함께 건강을 챙기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자랑을 지향하고 대신 공감과 배려의 태도로 대화를 나눈다면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인간관계 만족도는 44.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와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랑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자녀의 성공입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부모로서 자랑스럽겠지만 이 자랑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주에 사는 도미영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승진했어. 과장에서 부장으로 금방 올라가더라고. 요즘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닌대. 오, 정말 잘 됐네. 게다가 집도 새로 장만했다더라. 너희 자녀들도 요즘 잘 지내지? 뭐 그럭저럭 아직 취업 준비 중이긴 한데 잘 될 거야. 우리 애는 요즘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이 많아. 취업이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 요즘은 능력만 있으면 취업 어렵지 않던데. 아무래도 노력해야겠지. 친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우리 아이는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모임에 나온 게 아닌데 마음이 더 답답해지네. 도미영 씨는 자녀의 성공 이야기를 자랑하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자녀와의 비교로 인해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대화에 소외감을 느끼며 모임에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성공 이야기는 자랑보다는 겸손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대화를 이끌어가야 공감과 배려가 담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도미영 씨는 모임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죠. 자녀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이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의 일부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공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나 배경 이야기를 통해 격려와 배움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상대방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공감하며 대화를 균형 있게 이끌어가세요. 자녀가 성공한 건 정말 뿌듯한 일이지만 친구나 이웃이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면 공감과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랑보다 우리의 대화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의 인격적 성장과 노력에 초점을 맞추세요. 비교가 될 수 있는 요소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로서 뿌듯한 일이지만 이를 자랑하는 대신 겸손과 공감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인간관계를 훨씬 더 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과거의 업적입니다. 물론 과거에 열심히 일하고 큰 성과를 낸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배나 젊은 세대에게는 꼰대로 비춰질 위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성길 씨는
과거에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했던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흥미롭게 들었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점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죠. 특히 후배들은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시네라며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의 교훈과 연결해 현재의 가치로 전환하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배운 점이 지금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초점을 상대의 상황이나 관심사로 맞추세요.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세요. 후배나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배려의 자세를 유지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과거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활동이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예전에 큰 업적을 이뤘다고 해도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의 경험을 나누는 게 더 좋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후에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여행 경험입니다. 여행은 분명 값진 추억이지만 이 경험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김포에 사는 홍미자 씨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번에 유럽 일주를 다녀왔는데 정말 멋졌어. 라고 말하며 여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진짜 멋지더라. 숙소는 오션뷰로 잡았고 맛집도 완전 대박이었어. 또 여행 갔구나. 자주 다녀오네. 아니, 요즘 이런 게 삶의 즐거움이지. 지난번에 갔던 스위스도 정말 좋았어. 아, 그때 찍은 사진 봤지? 그 풍경이 아직도 생생해. 친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매번 똑같은 자랑만 반복하네. 사진. 봤지. 몇 번이나 보여줬잖아. 너 여행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계획 세워서 다녀와야 해. 다른 친구가 참다 못해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미자야, 여행 다녀오는 거 좋고 내가 잘 지내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도 그 얘기 매번 들으니까 좀 피곤해. 다른 얘기도 좀 하자. 여행을 갈 수 없는 친구들은 점점 대화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모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며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할 때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예를 들어 이곳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추천해 드릴게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며 대화의 주제를 여행에서 벗어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확장하세요. 여행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자랑처럼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세요. 여행은 자신의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자랑하는 순간 관계의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랑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전환해 공감과 배려를 우선으로 하는 대화를 나누세요. 여행 경험은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깊은 대화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여행을 자랑하는 것보다 여기 정말 좋았어. 너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추천하면 상대방도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산, 건강, 자녀 성공, 과거 업적, 그리고 여행 이야기까지요. 이 자랑들은 자칫하면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자산 이야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 자랑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 성공 자랑은 비교와 자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업적 자랑은
피로감을 줄 수 있으니 현재의 가치로 전환하세요. 여행 경험 자랑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이 5가지 자랑을 피하면 관계를 지키고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